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병원 복도에는 오직 서늘한 바람소리와 누군가의 절망이 섞인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세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자부심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가슴 한구석에 한 번쯤 박혀봤을 이 차가운 언어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조직에서 누군가 떠나면 금방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거라 믿곤 하죠. 경영진들이 전매 특허처럼 내뱉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줄 섰어라는 말은 사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활병원의 에이스였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와 딱딱한 규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능력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듯 떠난 사회복지사 한지연 씨의 기록입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견고해 보이던 병원이 어떻게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뒤늦게 무릎 꿇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던진 마지막 일침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떠난 사람이 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지 그 서늘하고도 통쾌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후 2시 재활병원 행정실 앞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탁자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쾅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장 오태경은 핏대가 선 목을 쥐어짜며 사나운 맹수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늘 퇴원해야 했던 82세 박 노인의 차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한지연 선생님, 본인이 여기 이사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이 아주 심하시네. 오태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실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 어르신은 지금 보호자가 연락 두절입니다. 오늘 퇴원시키면 이분이 갈 곳이 없어요. 당장 지자체 긴급 지원을 연결했는데 승인까지 딱 사흘이 걸립니다. 그 사흘치 병원비를 예비비에서 처리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밤새도록 박 노인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수십 군데에 전화를 돌렸던 터라 목소리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태경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의자를 뒤로 길게 젖혔습니다. 무리냐고 물었어. 한 선생, 여기 의료법인이야. 자선 냄비가 아니라고. 규정에 보호자 없는 환자의 체납 비용을 병원이 대납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 있으면 가져와봐. 그럼 내가 당장 사인해줄게. 규정에는 없지만 병원 설립 이념에 생명 존중과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길바닥에 내버리는 건 병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맞서자 오태경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홈페이지, 홍보용 멘트지. 일개 복지사가 감성팔이하면서 병원 돈을 펑펑 쓰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한 선생, 저번에 그 미수금 사건도 그래. 당신이 보증 서서 퇴원시킨 그 환자, 결국 연락 두절했지. 그거 누가 메꿨어? 보스란히 병원 손실 처리됐잖아. 당신은 지금 우리 병원의 수익 구조를 갉아먹고 있는 암세포 같은 존재라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시 그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지연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후원금을 모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는 너무나 느렸고 결국 그녀의 책임감 덕분에 환자는 살았지만 장부에는
미수금이라는 차가운 낙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병원의 일이지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은 아니니까요. 지연의 말에 오태경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 잘난 일 다른 데 가서 해. 우리 병원엔 당신 같은 아마추어 절대 필요 없어. 일 처리 똑바로 못하고 감정 앞세워서 사고 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란 말이야.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말 아직도 못 알아들어? 복도에 모여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지연에게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태경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3년간 지켜온 가치가 쓰레기 취급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맞겠네요. 지연은 담담하게 서류를 챙겨 일어섰고 오태경은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침을 뱉듯 덧붙였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피해는 주지 말고 인수인계 파일이나 똑바로 정리해놔. 어차피 당신이 하던 거 엑셀 파일 몇 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일주일 동안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하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쌤, 그렇게 욕먹고 나가는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대충 하고 그냥 쉬다 나가요. 그럴 때마다 지연은 그저 엷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던 일인데 끝까지 책임은 지고 싶어서요. 다음 분이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연은 자신이 3년 동안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 구석구석에 적힌 현장의 목소리를 파일에 옮겼습니다. 구청 담당자 김주임님은 오후 4시 이후에 기분이 좋으니 그때 전화할 것. A 요양병원은 휠체어 환자를 유독 꺼리니 보행 가능 여부를 먼저 간조해서 말할 것. B센터 소장님은 고향 이야기를 좋아하시니 먼저 인사를 건넬 것 등 오직 발로 뛰어야만 알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여 팀장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당일 지연은 단 한마디의 원망도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그녀가 떠난 뒤 첫 3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오태경 실장은 행정실 창밖을 내다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거봐. 사람 하나 나갔다고 세상 안 무너지지. 한 선생 없으니까 행정실 조용하고 얼마나 좋아. 감성팔이 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구석구석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과 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행정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퇴원하시기로 한 정 어르신요. 연계해주기로 했던 시설에서 갑자기 입소를 거절했습니다. 오태경은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매뉴얼에 적힌 대로 전화했잖아. 한 선생이 다 약속해 놓은 거 아냐? 그게 말입니다. 매뉴얼에는 협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원칙대로 하라고 화를 냅니다. 지연쌤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편의를 봐준 건데 생판 모르는 우리가 전화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 보호자들은 병원 로비에서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활병원은 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요양시설이나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신규 환자를 받고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지연이 사라지자 이 나가는 구멍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실장님, 5층 병동 꽉 찼습니다. 신규 환자 받아야 하는데 퇴원할 환자들이 안 나가요. 연계가 안 되니까
보호자들이 배째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간호부장까지 찾아와 항의하자 오태경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한 선생이 남긴 파일 있잖아. 거기 적힌 번호로 다 돌려.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하라고. 오태경은 직원들을 닥달했지만 파일 속의 정보는 이미 죽은 데이터였습니다. 지연이 매일같이 전화를 돌리고 간식을 사들고 방문하며 쌓아온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은 파일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행정의 실핏줄이 서서히 터져나가고 있었지만 오태경은 여전히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 지연이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인 이 씨 할아버지가 사고를 쳤습니다. 퇴원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갈 곳을 찾지 못해 병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선망 증세가 와서 옆 병상의 환자와 심한 몸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으로 가득 찼고 보호자들은 당장 실장을 나오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이야? 당장 보호자 불러와서 해결해. 오태경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지만 원무과 직원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한 선생 있을 때는 이런 경우 미리 지자체 쉼터에 자리를 빼놨는데 저희는 그런 루트를 아예 몰라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병원 내부 관리 문제라며 개입을 안 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환자의 보호자들은 병원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병원이 우리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는 소문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보건소에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병원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입원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장님,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온답니다. 환자 관리 소홀로 영업 정지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오태경은 식은땀을 흘리며 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어? 한 선생 한 명 나갔다고 병원이 이 꼴이 돼? 월급은 왜 받아 처먹어? 그때 참다 못한 재활팀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일어섰습니다.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지연쌤이 밤새워가며 공무원들 비위 맞추고 휴일에도 요양원 원장들 만나러 다닐 때 실장님은 그게 다 노는 건 줄 아셨죠? 감정으로 일하지 말라고요? 그 감정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우리 병원 환자 안 받아줘요. 오태경은 당황하여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뭐야?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선생은 단순한 복지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병원과 외부 세상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다고요. 실장님이 제 손으로 그 다리를 끊어놓고 누굴 탓합니까? 지금 병원이 무너지는 건 직원들 무능 때문이 아니라 실장님의 그 오만함 때문이에요. 팀장은 말을 마치고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태경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비난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병원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연은 도심 외곽의 작은 복지재단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전 병원에 비해 규모도 작고 월급도 적었지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가져가면 이사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히 서류를 읽어주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이번에 제안하신 독거노인 긴급 이송 네트워크 말이에요. 예산이 좀 빠듯하긴 한데 지연 선생님 말대로 이게 사람 살리는 길이니까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이사장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응원했습니다. 지연은 이곳에서 능력의 기준을 새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류 하나를 늦게 처리하면 누군가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더 뛰면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지연의 진심은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단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이전 병원에서 겪었던 상처를 동력으로 삼아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는 대신 동료들과 노하우를 나누고 신입 복지사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연이 온 지 불과 석 달 만에 재단의 후원금은 2배로 뛰었고 지역사회 내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타 병원들에서도 한지연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 환자를 믿고 맡기겠다는 연락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병원 동료가 지연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지연쌤, 거기선 안 힘들어요? 거긴 오 실장 같은 사람 없나 봐요? 지연은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죠. 하지만 여긴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물어봐줘요. 어떻게 돈을 아낄지가 아니라요. 존중받으며 일하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아요. 지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쓰레기통 옆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도 시들지만 비옥한 땅에서는 잡초조차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녀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알아봐주는 땅을 만나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한 11월의 어느 날 지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오태경 실장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풀이 죽은 노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한지연 선생님. 나, 오태경입니다. 목소리 좋네요. 오태경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실장님. 무슨 일이시죠? 지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오태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병원이 좀 많이 힘드네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환자 연계도 다 끊기고 소문도 안 좋게 나서 이번 환자도 반 토막이 났고 이사회에서 나더러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난리입니다. 오태경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의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한 선생,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사람이 눈앞의 숫자만 보다 보니 소중한 걸 몰라봤네.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요? 연봉은 지금의 3배라도 맞춰줄게요. 팀장 자리 비워놨고 행정 전권도 다 드릴게. 제발 병원 좀 살려줘요. 한 선생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지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제 올렸던 박 어르신요. 그분 지금 저희 재단 쉼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때 실장님은 그분을 손실이라고 부르셨죠. 오태경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오해를. 상황이 급하다 보니. 아니요, 오해가 아닙니다. 실장님은 그게 정답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저는 조건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제안하신 그 높은 연봉, 사실 예전 병원 환자들을 위해 조금만 썼어도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병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실장님 같은 분들이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는 한 제 능력은 그곳에서 다시 무능이 될 테니까요. 제자리가 비어서 고생하시는 건 안타깝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연은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려온 전화는 조용히 수신 차단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다시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환자분 모실 준비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누군가 빠져나간 뒤에야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미련하고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단순히 일을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조직의 사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말은 사실 내뱉는 사람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헌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그 오만이 결국 소중한 인재를 내쫓고 조직을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일터에도 지금 묵묵히 균열을 맡고 있는 한지연이 있지는 않나요? 그 다리가 끊기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존중의 눈빛이 그들을 지탱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떠난 유능한 사람은 절대로 망가진 배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과 교훈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